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인상적인 순간 하나 선정하라고 한다면 태극기 위안과 애국가 제창 때 북한 수반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북한 응원단이 기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에서 태극기와 애국가의 공개적 이해를 표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장 부하가 치민 장면은 한반도기를 든 우리 선수단 입장 때였습니다. 겨우 저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든 자들과 그걸 또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해준 언론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단일팀에 거품 물었던 자들 중에 정작 그 경기를 챙긴 사람들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한 거지. 어제는 또 북한 응원단 가면이 김일성이라며 난리 났었죠. 최고 저놈의 사진을 그렇게 막 다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탈북 예술인들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시비를 거는 수준 너무 유치합니다. 가면 하나에 그렇게 날리더니 개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데 박수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던 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합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다운 보수가 없는 게 문제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개막식은 보셨어요? 네. 네. 개막식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뭐였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어쨌건 간에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던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김연아 전 선수예요. 예, 거의 뭐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요. 김연아 선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김연아 씨라고 표현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직함이 없으니까 네.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들도 김연아 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선수라는 호칭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김연아 씨 하면 될 텐데. 자, 그 판소리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난입한 사람도 있었죠. 예. 스토리가 튄다는 장면 없었어요? 스토리요? 글쎄요, 인면조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긴 했었는데요. 저는 인면조보다 뭡니까. 아이가 커서 로봇을 만드는 어른이 된다는 장면 있잖아요. 예. 이건 뭐지 하고 빵 터졌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이건 좀 뜬금없다. 근데 어쨌든 김영남 여정. 예.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 이렇게 최고위급 인사가, 예. 태극기 애국가에 기립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고요. 예, 탈북자 출신 기자인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에선 정치봉으로 몰릴 일이라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언론이 이게 썼어야 되는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썼어야 되는 장면이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우리가 주최국 아닙니까? 개최국. 응? 개최국이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아니 북한 선수들도 거기 껴 있으니까 무슨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일어서기라도 해야지. 진짜 옹졸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두고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남의 잔치에 초치려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옆에 개최국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으면 최소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진상이에요, 진상. 진짜. 그리고 이거 보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실 미국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네,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민이라고 인터뷰, 미국에서 부통령이 가지는 이상 인터뷰해 보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미드에 나오는 조크 중에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원양어선 멀리 선원으로 팔려 나가서 못 찾았고 또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다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인 거죠. 존재감이 완전 없는 게 부통령인데 그래서 펜스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떠들도 신경 쓸 건 없어요. 없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 웃긴 겁니다. 펜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 자기 혼자 정치하고 가는 거지. 자기 정치하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으면은
옆에서 일어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보도도 없고. 보도됐어야 하는데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도할 필요 없는데 보도한 것도 있어요. 예. 네. 그 얘기 조금 더 다시 하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너무 네. 오래했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특사저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파격적인 것 같긴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차방정식이죠. 여기까지 오는 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를 생각해보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이제 대북 관계도 문제고 대미 관계도 문제고 뭐 북미 관계도 문제고 일본은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 아베는 뭐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자기가 뭔데 자꾸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하고 북한 가면 안 된다니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고 싶으면은 귀화를 한 다음에 출마를 해요. 아베는 출마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당선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죠. 예, 귀화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 실제 그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잠시 한 사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하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또 내정 문제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바보 아닙니까?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니, 자기 혼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논평이니까. 근데 상대국가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까? 그럽니까?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한테는 완전 딸랑이에요, 딸랑이. 미국 펜스 대통령한테 딱 붙어가지고 펜스 대통령이 뭐 리셉션에 지각하니까 또 같이 지각하고 개막식 때 앉아있으니까 또 같이 앉아있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자국민이 보면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쪽은 총리 아닙니까? 예? 일국의 수사이고 이쪽은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바지예요, 바지, 원래.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이건. 이게 일본 언론이 비아냥을 해야 될 뉴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은 뉴스예요. 예. 아베의 바보짓, 이런 거. 또 있어요. 제가 이제 포탈 쭉 보다가 느낀 건데, 북한 공연단 공연하는 맞은편에서 뭐 인공기 불태우고 하는 보수단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탈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또 메인에 걸어주고,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어떤 장면들, 이런 거는 또 안 걸어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스키의 에슬론인가? 하여튼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칸트리 이 종목에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거의 이제 뒤에 혼자 뒤쳐져 있으니까 김은호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북한 코치진이 막 둘이 서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꼴찌니까. 아무도 없는데 북한 코치진 두 사람이 서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서론에서. 굉장히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사진인데 인공기 불태우는 사진은 메인에 걸어주고 이런 사진은 안 걸어준단 말이죠. 이건 문제예요. 혼자 너무 떠들었네. 스키 에슬론. 예. 스키 에슬론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그러네요. 예. 하여튼 크로스컨트리 종목이에요. 스키 타고 이렇게 쓸데없이 막 오래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못 봤네요. 정말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걷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종목에, 우리 선수가 혼자 뒤처지니까 북한 코치진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응원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정적이고 인상적입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 실시간으로 안 듣고 다운로드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예? 이렇게 딱 검색하면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하여튼 보도할 건 보도하지 않고 보도 안 할 건 보도하고 아이 참 다음 뉴스는 뭡니까? 뉴스 하나인데 너무 오래 걸렸네. 네, 북한 응원단이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남성 얼굴의 가면을 사용했는데요. CBS가 이를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 또 북측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정파적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요. 김일성 가면이 맞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말 유치뽕이에요. 이거는 이 논란은 이제 북한 리영호라는 인민 배우를 딴 가면이라고 하던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 지금 보수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가사가 남자가 여자한테 휘바람으로 구애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설렜다. 네. 안타까운 휘파람 불었다. 집 앞에 지나가는데 가슴이 설렌다. 뭐 나도 모르게 휘파람 불렀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대목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내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내용이 복순이네 집 앞에 지나가는데 남자가 가슴이 설레서 휘파람 불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 노래를 가사가. 부르면서요. 이 가면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보수의 주장대로 하자면 북한 여자 응원단이 남한에 와서 김일성 가면을 쓰고 김일성은 복순이네 집 앞에 지날 때 가슴이 설렜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걸 여자 아이스하키 팀인데 불러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건 그냥 하하 재밌어 할 대목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나름 유머 코드인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이 여자 하키 선수들이고 자기들이 여자 응원단인데 이 노래는 그 신나니까 불러줘야 되겠는데 남자가 부르는 거니까 남자 가면을 쓴 겁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기들 나름 유머 코드에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갖다가 김일성 눈에다 구멍을 어떻게 뚫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바닥에 둔 가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의 가면이다. 본인들한테는 정신적인 뭡니까? 아버지 같은 종교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가면을 맞는 다음에 거기다 눈에다 구멍을 어떻게 뚫습니까? 아 진짜 내용으로도 앞뒤가 안 맞고 이 찌질해서 못 봐주겠어요. 이건 진짜 이 시비는. 또, 저는 일화를 보면서 보수가 이걸 시비 거는 게 한쪽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탈당할 때, 그때 걸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사무실에서 떼가지고 가져가네, 못 가져가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소위 존용 논란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존용이라고 불렀어요. 난 예. 진짜 촌스러워가지고, 사진이지 무슨 존용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멘탈리티가 보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틀림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멘탈리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눈에다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 심지어 바닥에 내동동이 쳐진 것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어쩌다 흘렸다고 쳐요. 그건 실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진에다 박근혜 사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눈에 유승민 대표가 가면 쓰고 나옵니까? 네, 촛불 집회 때 그런 게 꽤 있었습니다. 그거 웃기라고 한 거고요.
아이, 진짜.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앞뒤가 맞아야지. 예.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요. 가면 응원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또 국민의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변인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는 보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한편으로 웃기지만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의당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국민이, 언론이 김일성으로 인식하면 김일성이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토론회 때 안철수 대표한테 초딩이라고 했어요. 초딩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언론이 초딩 같다는 여론이 있어. 그 기사 쓰고 댓글로 안철수 초딩 이러면 안철수 초딩 되는 겁니까?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말도 안 되는 논평을, 진짜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보수 또는 언론의 수준 또는 뭐 포털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든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올림픽이 그냥. 아주 올림픽에 성공할까 봐 전전긍긍이에요, 다들.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올림픽을 나중에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을 대표적인 후보 중에 하나다 하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이렇게 포털에서 응원하시면 나오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이때까지 뭐 며칠 안 됐지만 본 사진 중에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올림픽에 더 시간이 다 갔네. 자, 올림픽 아닌 뉴스 하나 합시다. 예. 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판단했다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스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기소할 때 이 뇌물죄로 보는 거거든요. 예, 당사자에게 직접 줬다라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지금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 예. 미국의 법무보임인 에이킨 건프인가요? 네. 예, 에이킨 건프라고 합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대리하던 원래 대형 로펌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여기서 다스 소송을 봐줬는데 대리했는데 수임 계약이 없다는 거 아니고 돈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딱 걸린 거거든요, 이거. 여기 사건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건 삼성이,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근데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수감돼 있다가. 예, 여기 열받는 거예요. 재판에서요. 빡!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MB께서 삼성한테 봐준 게 뭐냐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겠죠. 예, 대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삼성이 받은 그렇죠. 특별사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인데요. 이두영 씨도 삼성용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줬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되는 4조 원대 그 차명유산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 위반했는데도 과징금 안 물렸다고? 이거 그때 봐준 거예요, 또. 예, 그때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건데요. 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어쨌든 명백한 건 다스 소송 비용을 왜 삼성이 내주냐 이거예요.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고 앞으로는 요 사안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이고 검찰이 여기까지 갔다는 건 이재용 부회장 석방, 아주 열이 받을 때를 받았다. 그런 사인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민의를 하나 준비했어요. 예, 민의로 하시기에는 너무 전문가신데 김지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냐면 부통령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자, 우선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개최국 대통령이 있는데, 개최국이 입장하는데 그 옆에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예의 어긋났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보수주에는 예.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들, 네. 미국 사이트들 중에 좀 여론 뭐랄까요? 그 여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사이트 몇 개 있잖아요. 네. 뭐 레딧이나 뭐 이런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호스팅 컨트리가 입장을 하는데 네. 앉아 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그랬는지 다들 짐작은 하지만은 이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들인데 그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쫌팽이스럽게 뭐 9살짜리 뭐 초딩이냐 뭐.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알겠는데 네.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짓이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자, 그런데 미국 부통령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존재. 그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이니라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큰 이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파트너였죠.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검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보검주의.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또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좀 있고 그 다른 한쪽이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부 장관 같이 강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기에 몇번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어요. 네. 5월에 올 때마다 왔었고. 기분 나빴어요. 하는 말이.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대사죠. 뭐 그렇게 뭐 외교안보 쪽에 많이 알지는 않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굳이 펜스 부통령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존재감 없지만 요번에 와서 했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적인 개신교가 가진 입장. 북한은 뭐 거의 뭐 악마의 국가고 악마 국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의 한 말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좌지우지한다든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메신저 역할로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려고 펜스 부통령한테 가가지고 초치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 이런 거. 그러니까 굿컵 배드컵 하면서 가서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 역할에 딱 들어맞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발언으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우선이다. 네. 자기를 지키는 원칙은. 그런 양반이 와서 북한은 악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안 되고 뭐 상대를 하면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박수 쳐서도 안 되고 네. 외교적으로는 빵점인데 우리는 열받을 만하죠. 네.
실제 여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없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바보였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제 본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타임즈에서 나온 거, 뭐 그걸 이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계속 내니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했어 이런 거요? 예. 그리고 한국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좀 어떤 평화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펜스가 초를 쳤네. 뭐 약간 아주 막 비판을 강경하게 한다기보다 뭐 조금 팩트를 보도를 한 와중에 뭐 이렇게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보수지들인데 사실 예. 보수저는 이거 제대로 잘 못했네. 초를 치고 좀 잘하지 그랬어 세련되게 이런 분위기였다. 그렇죠. 뭐 보수주의도. 여론도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이게 우리는 화낼 만한 거예요. 걔네들끼리도 뭐 그렇게까지 하고 하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 기분 좋아야 되는 행사거든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그렇다 치고 뭐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두세 번 뚝뚝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은 아베 총리도 좀 그랬죠. 맞아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눈치 일어나려고 보고 하다가 막. 부통령이 안 일어나네 다시 주저앉는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인데요 말이죠. 제가 그게 제일 웃겼어요. 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부통령 왔는데 뭐 차관이 나가고 김영남이 왔는데 뭐 장관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급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예. 그 부통령을 뭐랄까요. 에스코트 한다고 할까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 늦게 가면 자기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뭡니까? 네. 바보. 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가진 위상은 사실 드러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면 없다는 거죠.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정치요. 예.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들 상대로 그렇죠. 하는 국내 이 리셉션을 5분 만에 퇴장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걸 굉장히 막 아주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어조예요. 이런 이제 남북한 간의 뭐 화해 무드나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모드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려는 노력에 뭐 약간 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찬물을 보도. 끼얹은 것 같다. 바지 사상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더라도 카메라 없는 데서 만나라. 예. 근데 아예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안 맞는 것 같죠. 예. 이게 이제 그 카메라 없는 데서는 네가 요령껏 잘 네. 상황에 맞춰서 북한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즈인가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죠.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라. 우리 이 방송 용어는 하지만 유두리를 잘 발휘해가지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자기 역량껏 뭘 해라. 네. 뭐 이제 인사 안 하고 얼굴 마주치고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나 돌아와서 기뜸해다 이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약간 좀 굉장히 외골수의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간 거죠. 그렇군요. 예. 이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주 명확한 반응은 없어요. 근데 한국 측하고 뭐 면밀하게 뭐 조율을 한다 뭐 이런 하나마나 얘기가 소리.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그 기자회견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은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물샐 틈이 없다. 무슨 뜻이요? 예, 굉장히 공고하다. 그리고 뭐 경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펜스는 안 보내는 게 좋겠어요. 물 많이 새요. 그렇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나오신 김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하러 나오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썩 좋지는 않는데 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굉장히 막 뭐 공세에 몰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공세는 항상 이제 1년 정도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 되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고 예. 그리고 약간 지지율도 언급저축 위기 계속 이거군요. 예. 뭐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하도 뭐 경제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는 겁니까? 뭐 이제 40% 언저리쯤도 간다. 그 전까지는 이제 35에서 40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걸 치고 올라가는 40도 역대 최하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이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맞아요. 보기엔 예. 미- 놀랍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미국 언론들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예. 그 보던 얼굴이 계속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센 걸 계속 받다 보니까 웬만한 일을 충격을 안 받고 그러려니.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아베 총리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뭐 펜스 부통령 얘기는 좀 있었는데 아베 총리 얘기는 글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약간 크게는. 그렇군요. 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고 일본 언론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건 저희가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같이 앉아있고. 생각해보면 정말 자국민이 보면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쪽은 총리 아닙니까? 예? 일국의 수상이고 이쪽은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바지예요, 바지, 원래. 그 뒷공무니면 쫓아다닌 거예요, 이건. 이게 일본 언론이 비아냥을 해야 될 뉴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은 뉴스예요. 예. 아베의 바보짓, 이런 거. 또 있어요. 제가 이제 포탈 쭉 보다가 느낀 건데, 북한 공연단 공연하는 맞은편에서 뭐 인공기 불태우고 하는 보수단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탈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또 메인에 걸어주고,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어떤 장면들, 이런 거는 또 안 걸어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스키의 에슬론인가? 하여튼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칸트리 이 종목에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거의 이제 뒤에 혼자 뒤쳐져 있으니까 김은호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북한 코치진이 막 둘이 서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꼴찌니까. 아무도 없는데 북한 코치진 두 사람이 서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서론에서. 굉장히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사진인데 인공기 불태우는 사진은 메인에 걸어주고 이런 사진은 안 걸어준단 말이죠. 이건 문제예요. 혼자 너무 떠들었네. 스키 에슬론. 예. 스키 에슬론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그러네요. 예. 진짜. 이게 보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실 미국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예.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민이라고 인터뷰, 미국에서 부통령이 가지는 이상 인터뷰해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미드에 나오는 조크 중에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원양어선 멀리 선원으로 팔려 나가서 못 찾았고 또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다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존재감이 완전 없는 게 부통령인데 그래서 뭐 펜스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떠들도 신경 쓸 건 없어요. 없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 웃긴 겁니다. 펜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 자기 혼자 정치하고 하는 거지. 자기 정치하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으면은 옆에서 일어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보도도 없고 보도됐어야 하는데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도할 필요 없는데 보도한 것도 있어요. 예. 네. 그 얘기 조금 더 다시 하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너무 네. 오래했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특사저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파격적인 것 같긴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차방정식이죠. 여기까지 오는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를 생각해보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인상적인 순간 하나 선정하라고 한다면 태극기 위안과 애국가 제창 때 북한 수반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북한 응원단이 기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에서 태극기와 애국가에 공개적 이해를 표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장 부하가 치민 장면은 한반도기를 든 우리 선수단 입장 때였습니다. 겨우 저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든 자들과 그걸 또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해준 언론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단일팀에 거품 물었던 자들 중에 정작 그 경기를 챙긴 사람들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한 거지. 어제는 또 북한 응원단 가면이 김일성이라며 난리 났었죠. 최고 저놈의 사진을 그렇게 막 다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탈북 예술인들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시비를 거는 수준 너무 유치합니다. 가면 하나에 그렇게 날리더니 개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데 박수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던 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합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다운 보수가 없는 게 문제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개막식 보셨어요? 네. 네. 개막식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뭐였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어쨌건 간에.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이제 대북 관계도 문제고 대미 관계도 문제고 뭐 북미 관계도 문제고 일본은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 아베는 뭐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자기가 뭔데 자꾸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하고 북한 가면 안 된다니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고 싶으면은 귀화를 한 다음에 출마를 해요. 아베는 출마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당선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죠. 예. 귀화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 실제 그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잠시 한 사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하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또 내정 문제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바보 아닙니까?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니 자기 혼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논평이니까. 근데 상대국가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까 그럽니까?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한테는 완전 딸랑이에요, 딸랑이. 미국 펜스 대통령한테 딱 붙어가지고 펜스 대통령이 뭐 리셉션에 지각하니까 또 같이 지각하고. 개막식 때 앉아있으니까.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던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김연아 전 선수예요. 예, 거의 뭐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요. 김연아 선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김연아 씨라고 표현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직함이 없으니까. 네.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들도 김연아 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선수라는 호칭에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김연아 씨 하면 될 텐데. 자, 그 판소리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난입한 사람도 있었죠. 예.
스토리가 튄다는 장면 없었어요? 스토리요. 글쎄요, 인면조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긴 했었는데요. 저는 인면조보다 뭡니까. 아이가 커서 로봇을 만드는 어른이 된다는 장면 있잖아요. 예. 이건 뭐지 하고 빵 터졌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이건 좀 뜬금없다. 근데 어쨌든 김영남 여정. 예.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 이렇게 최고위급 인사가, 예. 태극기 애국가에 기립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고요. 예, 탈북자 출신 기자인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에선 정치범으로 몰릴 일이라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언론이 이게 썼어야 되는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썼어야 되는 장면이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우리가 주체국 아닙니까? 개체국. 응? 개체국이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아니 북한 선수들도 거기 껴 있으니까 무슨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일어서기라도 해야지. 진짜 옹졸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두고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남의 잔치에 초치려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옆에 개최국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으면 최소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진상이에요, 진상.